막대 먹은 성열씨, 광인, 미치광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만에 최종 변론에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길고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지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연속 대리인단과 접촉을 하면서 최후 진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윤석열의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은 오후 한 7시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밥을 먹으면서까지 그리고 그 후까지 윤석열이가 또 얼마나 말을 길게 할지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숨이 차서 말을 길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마음대로 하겠죠. 최종 변론은 오후 2시부터지만 이 남아있는 증거조사를 한다거나 국회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 또 윤석열 측의 최종 변론,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까지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탄핵이 상대 당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최후 진술에서 할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은 불참했지만 최후 진술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했었죠. 그때 시간은 한 15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은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합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직접 육성으로 최후 진술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로 인해서 최종 변론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평의를 열게 되죠. 이 평의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자의 의견을 낸 다음에 표결을 하죠.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8명이 하게 되는데 8대 0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도 모르는 분들은 아닐 테니까요.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고를 할 때까지 임박해서 평의를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오늘 윤석열은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야 저런 말 할 거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던데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탄핵은 면할 수 없습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이 뭐였습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포고령 1호 발령은 맞는 것이었느냐.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그리고 군대를 동원한 선관위 봉쇄, 또 법관, 정치인 등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5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미 그동안의 헌재 심판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오늘 비상계엄은 야당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한 호소였다, 계몽령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할 겁니다. 아마 첫 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까지 윤석열이 헌재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한 걸 보면 어떻게든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이런 말은 하게 되겠죠. 비상계엄 사건을 모의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던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야죠. 리더라면, 보스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미치광이다. 그래서 왜 나만 죽을 수 있냐? 나만 내란 수괴야? 내란 공동 수괴도 있어. 너도 잘못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같이 모의했고 다 같이 실행했잖아. 근데 왜 나만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인간은 비열한 인간이니까. 나 혼자 죽을 순 없어. 너희들도 다 했잖아. 방첩사령관 너도, 수방사령관 너도, 특전사령관 너도, 김용현이 너도 다 같이 했어. 우리 이상민이 너도 빠지려고? 안 돼. 너도 공동수계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내란 뭐 주요 종사자로 지금 김용현이나 이런 애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난 다 같이 상의했고 그때 국무회의에서도 다 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국무위원들도 나랑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국무위원들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건 맞지 않고 나는 반대했다. 거기서 찬성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김용현은 헌재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여기에서 폭탄 선언을 할 수 있죠. 모든 국무위원들이 그때 다 찬성했었다. 근데 이제 와서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물귀신 작전을 쓸 수 있다. 하여튼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굉장히 화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마누라를 보호하고 싶은 심정은 알겠는데 김건희가 실질적인 통치자였는데 계엄을 선포하는데 김건희가 몰랐다? 어떻게든 김건희는 감옥 가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우리 마누라도 그때 찬성했어요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김건희가 누굽니까? 진정한 VIP가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나는 김건희가 실행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의 지시가 없이 어떻게 이 나라가 움직입니까? 이제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하고도 비화폰으로 모두 다 통화한 여자가 바로 김건희잖아요. 그런데 김건희가 몰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지만 오늘 또 그 말은 할지 모르죠. 우리 마누라도 요즘 뭐 그거 몰랐어 가지고 내가 갑자기 계엄을 선포해서 마누라가 삐져서 나 면회도 안 와요. 나도 우리 마누라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질질 짜면서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진 않겠지. 하여튼 윤석열이는 지금 이 구속 상태가 너무 힘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검사였습니다. 평생 검사로 살았습니다. 검찰총장까지. 그러니까 범죄자가 됐든 범죄자로 만들어서 조작을 하든 어떻게든 그 자들을 지가 맘만 먹으면 다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감옥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법으로 흥한 자 법으로 망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윤석열은 지금 그래도 명색이 내가 검사였는데 너무 힘들어 감옥 생활이. 그래서 오늘 아마 울부짖는 멧돼지의 이 피 맺힌 울음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막 이러겠죠. 이럴 수 있어요. 그것도 오늘 좀 지켜봅시다. 끝까지 지가 그렇게 뻗뜨게 지금처럼 뭐야 응? 막 이러면서 나올지 책상을 치면서 막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감히 헌재 재판관 앞에서 말이야 지가 아무것도 아닌 피의자 주제에 그리고 곱하면 될 놈이 막 책상 치고 악을 쓰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다가 제 빈정상하면 안 들어와 버리고 나가 버리고 이런 짓을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오늘 또 아마 말하다가 야 폭탄주 한 잔 말아줘 나 한 석 잔 먹고 이야기하겠어. 그래갖고 쫙 마시고 또 뭐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소맥이 좋긴 하지요. 윤석열이 소맥이 많이 그리울 거예요. 그런데 막 지구병원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다 먹었겠죠. 그리고 김성훈이가 끊임없이 지금 뭐 경호차장 가가 옆에 붙어 있는데 뭔 짓을 하겠습니까? 뻔히 증거인멸은 당연하고 술도 제공하지 않았겠어요? 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이야기 하려다 보면 막 목이 타고 그럼 우리는 통상 야 물 한 잔 줘 이러는데 얘는 야 소맥 한 잔 줘 막 이럴 수 있대. 소맥 한 잔 줘. 소맥 현재 소맥 갖고 갈 수 있나? 못하죠?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이 계엄에 쓸데없는 소리를 길게 했네. 계엄의 요건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헌재에서 이 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이게 맞다라고 반박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판관 구성이 잘못됐다. 이게 좌파가 많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할란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까지 절차상에 많은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승복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홍장원, 곽종근 이런 분들을 공격을 할 수 있죠. 나는 한다고 봐요. 홍장원의 메모가 이 홍장원이 맘대로 썼다느니 몇 장이나 되는데 이게 다 다르다느니 이따위 소리 또 할 거고, 곽정군 특전사령관 문을 깨부시고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아, 그거 의원 아니었고 요원이었는데요. 인원이었는데요. 이러다가 나는 인원이라는 말 안 쓰는데 그러면서 계속 인원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또 요원이라고 하다가 인원이다 하다가 의원이라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잘 지켜봐야 된다. 곽정근의 진술이 오염됐다 있다 이 말을 하던데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니들이 인생 자체가 오염된 것들이 너무 많잖아. 하여튼 이 윤석열은 검사를 너무 오래 하면서 조작에 능합니다. 조작에. 그러니까 홍장원, 곽정근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핵 공작, 내란 프레임 그것이 너희들부터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궤변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홍장원, 곽종근 이분들에 대한 이 신빙성, 그분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이 부분을 파고들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검사 건조가 나올 수 있죠. 이 보통 인간이 아니거든, 이게. 그러면서 지금 한간에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대통령 복귀하면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나 임기 단축 개헌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물론 윤석열의 그동안의 이 못된 성정으로 볼 때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몰리면 얘는 무슨 말이든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될 때도 당시 조국 수석이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들을 4명의 후보를 만났을 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이는 자기가 하겠다고 막 그랬다잖아요. 내가 검찰 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또 거기에 속아가지고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행의 씨앗이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고 언젠가는 한번 짚어야 됩니다. 윤석열을 누가 검찰총장을 시켰고 어떻게 해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는가,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짚어야죠. 이전 정권은 다 잘했습니까? 민주당이면 다 잘하는 겁니까? 민주당 정권이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지적을 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윤석열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할 수 있다. 이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 별짓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재판소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가 거기서 울든 말든 짜든 읍소를 하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네가 한 그 짓거리가 헌법에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개헌을 하든 임기 단축을 하든 하야를 하든 사표를 내든 물러나든 상관없어. 그거다고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개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너는 바보니까 미치광이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겠지만 현재는 네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그냥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 대신 또 시간도 무제한이야. 네 마음대로 말해봐. 그런 거거든. 근데 얘는 폭탄주 안 주면 말 오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폭탄주를 좀 주면서 말을 시키면 잘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겠죠. 내가 파면되면 막 종북 세력이 판을 칠 것이다. 이런 말도 할 텐데 그 말은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다운 거니까. 이 인간은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평생 살면서 사과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기분이다. 야당 겁을 주려고 했다. 계몽령이었다. 불가피했다. 이런 말만 계속 늘어놓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윤석열이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길게 말을 해도 내일 모레 글피까지 말을 해도 파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파면입니다. 그 누구든지 파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현재 심리 과정을 받고 또 검찰 조서, 지 부하들, 그러니까 그 못된 똥별들 있잖아. 그 똥별놈 새끼들. 이진우, 여인영, 이런 이상한 똥별들 있어. 그놈들이 검찰에서 다 풀었잖아, 이미. 자수서까지 막 쓰고 그랬잖아요. 다 끝난 거야, 사실은. 이 계엄이
반헌법적이고 무모한 짓거리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조건에 맞았습니까? 안 맞잖아요. 정치인 체포해야 됩니까? 못 하잖아요. 선관위를 지하 왜 침탈합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헌법 위반인 것이죠. 어느 것 하나 탄핵 사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계엄 선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변론을 할 때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보다 뻣뻣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 야당 탓을 했습니다. 극우를 선동하고 급기야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 지방 법원에 난입해서 다 파괴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짓을 했습니다. 탄핵 집회 찬반으로 나뉘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서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이렇게까지 가야 될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책임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국민을 둘로 쪼개고 선동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서 자제를 당부하기보다 오히려 감사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일개 정파의 수장도 아니고 조폭 두목도 아닌데 하는 짓거리 보면 동네 양아치도 이러지는 않아. 동네 양아치도 진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제를 당부하고 또 이렇게 그냥 그만 싸우자 하는 것도 있고 내 잘못을 인정할게. 양아치 새끼들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동네 양아치보다도 못하잖아요. 인간이라면 이 불법 개업을 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밝혀진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때나마 한 3년 가까이 대통령을 지낸 자로의 모습일 것입니다. 윤석열이는 계엄 실패 후에 곧바로 담화를 발표했었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 그러다 갑자기 돌변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야당이야말로 국정마비를 부른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이 내란을 했대. 야당이 내란했으면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하고 있어야지 이 사람아. 말 같은 소리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어. 이런 구테타 아이고 나쁜 놈. 친이 구테타를 해놓고 그게 다 잘하느냐 말이야. 하여튼 12월 3일에 그 엄청난 일들 여기를 이 일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었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을 포함해서 많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모두 다 도륙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살해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모두 사라지게 해버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오늘 최후 진술에서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최후 진술 이후에는 윤석열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녹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이 변호인들을 통해서 무슨 이런 몇 가지 메시지는 있을 수 있지만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오늘 오전쯤에는 사실은 내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야 됩니다. 물론 헌재에 승복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 없어. 법적으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승복해야 되는데 지 주둥아리로 그 말을 좀 해주면 그나마 극렬 지지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나의 희망사항이겠죠. 예, 하여튼 이 막대 먹은 성열 씨, 우리 미치광이 광인, 호가 광이냐? 광인 윤석열 선생. 예. 우리 윤석열이한테 이런 말, 광인한테 하는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죠. 나도 입만 아픈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인간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보수 논객 조규재 선생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엊그제. 정신병이다. 예, 정신병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밑에 댓글이 이런 것들이 달렸더라고요. 정신병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감형받는다니까요. 감형받으면 안 되니까 얘 맨정신이에요. 맨정신으로 저지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미치광이 광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조규재 선생님 말대로 정말 정신병이면 감형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병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약간 비하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길고 긴 시간 동안 또 저 멧돼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게 머리가 찌끈찌끈 벌써부터 아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말이니까 한번 들어줘 봅시다.